이 영상에서는 온라인으로 내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업, 창업, 세일즈, 마케팅 이런 주제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수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저는 그 유튜버들이 다루지 않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인 실습까지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결론부터 스포일러 하자면 바로 노코드라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코드를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일잘러 장PM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온라인으로 내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노코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보다 훨씬 쉽고요. 빠르고 심지어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것까지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방법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을 모집하고 계실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게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마케팅의 방법으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회사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파일럿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객들을 이렇게 모객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이나 창업을 주제로 한 유튜버들은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소셜미디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소셜미디어를 다 대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병행했을 때 더 임팩트가 있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SNS의 경우에는 공을 들여서 고객에게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된 고객의 정보,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입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별로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101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객을 하시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웹이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벤터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서비스는 트레바리, 소모임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제가 나열하지 않더라도 어떤 주제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사람을 모으게 되면요, 일단 결정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의 정책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플랫폼 위에서 내가 내 거를 알려서 사람들을 모으더라도 고객 정보를 내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도 플랫폼의 정책에 의거해서 제한된 정보만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으로 노코드를 가지고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더 좋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 내 마음대로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고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고객 정보도 내가 수유할 수 있고, 그리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그 페이지에 들어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코드를 가지고 모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고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코드 툴이 발전해서요, 매우 간단하고 쉽게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노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건 제 개인 웹사이트인 노코드 캠프라는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저는 소프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고객을 모객해보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해 볼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진짜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만들기 쉽고 꽤 예쁜 결과물을 내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기능들이 모두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맵을 비롯해서 한국의 노코드 툴,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노코드 툴들도 무료 정책이 있긴 하지만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기능 중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훌륭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으는 방법으로 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고객을 만드는 홈페이지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서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온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웹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웹페이지는 이 버튼을 눌러서 만드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아주 간단한 웹페이지니까 블랭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어테이블이라는 걸 연결하도록 나오는데, 이 에어테이블이라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복잡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잡한 서비스는 만들지 않을 거니까 이 에어테이블은 나중에 연결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집되는 고객 정보를 에어테이블에 저장되도록 할 건데 연결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만들 거냐 나오는데 우리는 한 페이지짜리 아주 심플한 걸 만들 거니까 나머지 다 빼주시고 홈페이지만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Create Application을 해서 만들면 얘가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고 홈페이지를 빠르게 완성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는 육아왕 장P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이제 육아용품 공동구매를 위해서 공동구매자를 신청받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주제로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이제 공동구매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웹사이트를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만들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한번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프트는 요 가로 한 줄 한 줄이 이제 블록,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리셋된 섹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우리가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바꾸고 하면은 하나의 웹사이트가 뚝딱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레이아웃 구성을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돼서 디자인하기에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 소프트웨어에 블록을 추가하면 여기에 아주 다양한 블록들이 이렇게 미리 디자인 되어 있어서 여기 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여기에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바꾸고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되게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뉴바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는요. 하나는 로그인된 회원이 보는 메뉴바, 하나는 비로그인된 사용자가 보는 메뉴바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지 않을 거니까 요 로그인된 사용자가 보는 요 두 번째 메뉴바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바부터 하나씩 커스터마이징을 해볼게요. 로고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로고를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로고 추가하고 여기 옆에 있는 요 링크들은 일단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들은 다 빼주고 버튼도 요거는 빼고 요 두 번째 있는 버튼을 이번 달 공동구매 참여 이렇게 버튼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로고 크기나 버튼 크기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이 섹션 크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이걸 선택해서 스타일에 가서 조금씩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에 섹션이 좀 커졌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두 번째 섹션도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섹션에서도 이미지를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에 설명하는 텍스트 같은 것만 샥샥 바꿔주면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에 상세 설명도 이렇게 적도록 하고 이미지 알트라는 건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일단 버튼만 만들어 놓고요. 요 섹션의 배경 색깔을 요걸랑 똑같이 맞춰 보도록 할게요. 요 배경 색깔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메인 섹션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상세 설명 섹션도 만들어 볼게요. 요걸 가지고 타이틀 이렇게 바꿔주고 서브 타이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요 개별 요소들 하나씩 여기서 바꿔볼게요. 이렇게 육아용 전집들 이미지 집어넣고 아동 이런 식으로 텍스트 써주고요. 요 이미지도 이제 개별 그 요소들의 설정을 이렇게 마우스로 올리면 요런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수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커버로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서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링크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도 제가 바꿔줄게요. 두 번째 것도 이런 이미지로 바꿔주고 이것도 커버로 바꿔주고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 링크도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올리고 이것도 커버로 바꿔주고 타이틀은 지우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밑에 여백 같은 거 조금 줄이고 싶으면 이 요소들의 하단에 여백 패딩이라는 게 여백이거든요. 이걸 이 정도로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만들었고요.
그 밑에 공동구매 신청할 수 있는 요 폼을 추가할 거고요. 저는 이 사이트 컨셉이 매달 공동구매하는 아이템을 정해서 거기에 공동구매 신청하는 컨셉으로 할 거여서 이번 달 공동구매 아이템을 설명하는 걸 이렇게 만들게요. 요거랑 똑같은 건데 요것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주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이미지도 바꿔줄게요. 이미지도 네, 이번 달 공동구매는 제가 그냥 임의로 꿀잠 동화책이라는 걸 선택해 왔습니다. 꿀잠 동화책 이미지를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제품 정보 자세히 보기 해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 공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다가 정보를 남겨줘라. 근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디스크립션도 이 정도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랑 얘 사이에 이제 간격을 좁히고 싶으니까 이 섹션을 선택해서 스타일에 가서 위에 거에 아래 여백을 좀 줄이고 밑에 거에 윗 여백을 좀 줄여서 이렇게 좀 달라붙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 폼 같은 경우에도 구매 참여 신청으로 버튼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 또 어떤 정보들을 받을지 이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거든요. 여기 폼의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이 폼의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올 거냐 이걸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이메일로 하면은 등록해 놓은 이메일에 입력한 정보를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메일로 이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 차곡차곡 데이터베이스에 쌓아서 자동화하는 것까지 시리즈 영상으로 보여드릴 생각이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하게 되면 에어테이블과 구글 시트를 연결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글 시트가 아직 그 2022년 11월 기점으로는 베타 테스트여서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은 구글 시트에 연결하는 기능이 아직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에어테이블에다 연결해야지 제가 기획한 복잡한 자동화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소하시겠지만 에어테이블로 할 거고요. 구글 시트는 나중에 구글 시트가 정식 출시됐을 때 제가 소개하는 영상을 별도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로 연결한다 이렇게 선택하고 컨티뉴 하면 내 에어테이블 계정에 이 소프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에어테이블의 API 키라는 거를 입력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존에 에어테이블 회원이 아니셨던 분은 에어테이블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에어테이블을 가입하실 때 소프트웨어 가입하실 때도 이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신다면 소정의 금액이 저한테 후원이 되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API 키가 있고요.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처음 API 키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Generate API 키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API 키가 나옵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커넥트 누르시면 이제 소프트가 제 에어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육아왕 장PM이라는 이름으로 에어테이블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엑셀이랑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다만 에어테이블을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이렇게 데이터의 포맷을 미리 지정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딱 그 포맷에 맞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또 에어테이블의 특징이고요. 다음번에 자동화할 때 그 에어테이블 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좀 심화 기능으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에어테이블을 쓰는데 만약에 나는 에어테이블이 너무 생소하고 복잡한 자동화는 안 할 거다 하시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가 남도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소스가 아니고 이제 제피어라는 걸 이용해서 구글 시트로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자동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그 데이터 소스에다가 이 에어테이블 이 육아왕 장PM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남도록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미리 데이터가 남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고객이 남기는 메시지, 신청 시간이 남도록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올 베이스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베이스를 연결하고 테이블이 여기서 보면 이 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 고객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하나씩 연결할 수 있어요. full name이라는 거에 대신에 여기다 이름이라고 적고 이 map2가 어느 컬럼? 어느 필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름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홀더는 이렇게 나오는 가이드 문구를 말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required는 필수로 할 거냐 아니면 선택으로 입력할 거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일단 다 필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이메일에 남도록 하고 이메일이라고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간단한 가이드 문구도 넣어줬습니다. 전화번호도 전화번호 네, 이렇게 계속 쭉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컴퍼니 사이즈도 삭제, 메시지는 요 고객 메시지에 남겨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클릭을 해서 체크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부분에서도 이 체크박스를 남겨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라는 필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연결되도록 할게요. 수정하면 바로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여기에 가서 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까지 다 남기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면 이 사이트가 실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설정한 이 서브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도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 도메인을 그냥 타입했을 때도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이 사이트가 검색 엔진에도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설정한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이 부분만 수정할 수 있거든요. 뒷부분 반드시 soft.app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뭐 도메인을 사서 연결하면은 도메인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프트의 경우에는요, 도메인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한 개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도 도메인을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 연동하는 것도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의 방문자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정보를 남기는지 이런 것도 다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만들어지지만 태블릿, 모바일에 접속했을 때 이렇게 반응형으로 알아서 다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일일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는 이렇게 모바일 뷰로 나오게 이렇게 얘가 알아서 디자인을 바꿔줍니다. 이런 모든 그 편의적인 부분에서 다른 툴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향후에 자동화를 구현하기에도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아직 연결 안 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의 경우에도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스크롤 투 섹션으로 해서 이 자리로 연결하도록 해볼게요. 히어로 2로 연결하도록 하고 히어로 2라는 아이디는 이 섹션을 클릭했을 때 이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히어로 2로 연결하게 한 거고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라고 바꾸면 이걸 클릭했을 때 바이 탭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도 스크롤 투 섹션에서 바이로 이동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퍼블리시 하면은 반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다 만들었고요. 엄청 순식간에 한 10분 정도 만에 다 만들었죠. 여기에 제 정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공동구매 참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고객이 입력되면 이렇게 쌓이도록 이렇게 구현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무료로 운영하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드는 거 보여드려봤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받은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고객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간단한 자동화를 배워볼 거고요. 그 간단한 자동화를 배우고 나서는 이 고객에게 3일에 한 번씩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한다든지 하는 정기적인 리마인드를 보내는 로직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처럼 코딩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쉽게 모객을 하는 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